Why did the Emperor choose this path? And who will our next oppressors be? 드니 빌레브 감독의 신작이자 20세기 가장 중요한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 중 하나인 듄을 보고 왔습니다. Rolling over the sands, you can see spice in the air. 솔직히 영화를 보기 전에 좀 쫄았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도 컨택트나 블레이드 러너 등 영상미는 화려하지만 평소에 설명을 잘 안 해주는 불친절한 감독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전하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마냥 볼거리를 주기보다 여백을 촬영한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듄의 원작도 아주 방대한 설정과 세계관을 지녀서 애초에 영화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조차 나왔던 작품이어서 보기 전에 꽤 부담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다 보고 온 입장에서 말하자면 독자적인 설정이 많았던지라 완전히 기우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 자체는 어떤 영웅이나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고전적인 얼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보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른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하얀 아저씨는 일종의 인간 컴퓨터라고 합니다. 듄의 세계관에서는 지나친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삶에 제약당하는 지경이 다다르고 결국 기계를 없애자는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할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인류의 개선 과정에서 이러한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주인공 폴이 지닌 특수 능력도 이러한 개선의 결과물입니다. 작종 등장 세력 중 하나인 베네 게세리트는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목적을 지니고 인류 개선을 연구하거나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능력을 지니고 그에 맞는 특수한 훈련을 받는 집단입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 존재 키사체 헤더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래 여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키사체 헤더락 역시 여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폴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싶다는 남편의 소망을 받아들여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키사체 헤더락이 될 운명에 놓인 폴은 예지 능력이나 상대를 조종하는 초능력 등을 갖췄으며 나중에는 개조 인간들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효능을 가진 스파이스를 먹게 되면서 초능력이 보다 향상되게 됩니다. 설정 얘기는 이쯤하고 배우 얘기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듄은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익숙하게 본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여 화제를 몰기도 했는데요. 아쿠아맨의 제이슨 모모아나,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의 오스카 아이작, 스파이더맨에서 메리 제인 역을 맡았던 젠다야나, 어벤져스에서 타노스 역을 맡았던 조시 브롤린 등이 그렇죠. 개인적으로 캐릭터들이 다들 꿍꿍이가 있어 보이거나 진지해서 싸움도 잘하고 충성도 바치는 덩칸이 마음에 들었는데 시작부터 사망 플래그를 꽂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주연 티모시 샬라메의 존재감은 이질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를 레이디 버드나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등 보다 예술 영화에 가까운 작품에서 보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티모시 샬라메의 캐스팅은 매우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수성 충만하고 비밀도 많고 태폐적으로 보이는 그의 인상과 영웅신화의 막을 여는 소년 폴의 역할에 매우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방금 퇴폐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듄은 분명 방대한 내용을 다루지만 그 초점은 폴이라는 한 개인의 성장에 맞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정부터가 우주 인류의 중심이 될 존재를 뽑고자 하는 내용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어릴 때부터 남다른 태생을 지닌 폴은 다른 사람과 자신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수도 적고 신비스러운 인상을 지닌 지금의 폴로 자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후반부로 가면서 쑥대밭이 되는 와중에도 엄마가 꼭 붙어다니는 모습에서도 세상의 구세주와는 상반되는 어딘가 폐쇄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마보이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것도 아닌 게 프레멘의 협력을 얻기 위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여태껏 한 적 없는 살인을 하는 등 껍질을 깨고 나가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죠.
찬이 역의 젠다야와 함께 있는 미래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고 한 명의 영웅으로서 독립을 성공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의 모습이 구원자가 아닌 또 다른 압제자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작중 베네 게세리트는 포를 시험하며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고통을 마주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그저 피하려고 충동의 몸을 맡기는 건 짐승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실존, 허무주의, 초인 전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듀는 머나먼 미래와 동시에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을 향해 몸을 날리는 종교적인 구사 지도자는 진짜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히틀러 같은 또라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인류의 구세주를 만들고자 한 시도 끝에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키사체 헤더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예지력은 충동하고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지력이 정말 미래를 잘 이뤄낼 때도 있고 본인의 내면을 투영한 것에 불과한 것일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지의 끝에 있는 것은 전쟁입니다. 영웅이든 짐승이든 사람을 죽이는 건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영화가 시작할 때 나온 꿈은 시멘의 메시지라는 것도 저는 이런 맥락으로 읽고 싶습니다. 빛에는 그림자가 오고 이성에는 현실이 따르고 폴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형식적인 테스트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필요했듯 장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따르고 결국 피를 봐야 한다는 거죠. 갈수록 필요 이상의 피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이 시멘의 메시지라는 수동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아 결국 폴의 예지력은 종말을 향한 수단이라는 불길한 예감조차 듭니다. 그가 영웅으로서 출발하는 이번 파트 1의 결말에서조차 사람을 한 명 죽임으로써 자신이 보았던 미래의 가능성을 하나 없애야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보는 미래가 정해진 하나의 것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일 뿐이고 결국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면 초인의 능력도 충동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파트 2에서 폴이 영웅과 짐승은 어떻게 다른지, 초인의 의지와 충동은 어떻게 다른지 이 질문에 답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그가 본 예지 너머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릴지를 기대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